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영원한 7일의 도시 개인적인 리뷰와 평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해당 리뷰는 제가 직접 해보고 느낀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은 네타성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설명에 조금 부실한 캡처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7일의 도시, 네디즈에서 개발하고 국내에선 가이아 모바일 코리아가 유통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RPG류의 모바일 게임과 다른 이 미연시적인 요소와 더불어 다양한 엔딩, 그리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루프물이 접목되어 있는 게임이죠. 유저는 게임 속에서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7일 동안 캐릭터들과의 관계나 도시의 상태 등에 따라 여러가지 엔딩 중 한 개를 경험하게 되고 7일이 끝나면 리셋되어 처음으로 돌아와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리셋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유저가 획득했던 장비나 캐릭터 등은 리셋되지 않고 스토리상에서만 리셋이 일어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게임의 주요 골자는 각 도시의 흑핵을 회수하여 도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죠. 유저는 기본적인 스토리를 진행하며 도시를 구하고 순찰을 돌아 흑핵을 찾아 정화하고 도시를 개발하는 등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른 캐릭터들, 이 신기사들과의 호감도 수치, 그리고 선택지 등에 따라 엔딩이 결정되죠. 유저는 행동력이라는 수치를 기반으로 행동을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란 스토리 진행이나 전투, 개발 등의 모든 행동을 말하죠. 최대 240의 수치가 제공되며 한 번의 행동에 20씩 소모가 됩니다. 행동에 따라서 게임상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가게 되며 게임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21시가 되면 더 이상의 행동이 불가능해지고 다음 날로 진행이 됩니다. 각종 행동에 함께했던 신기사는 피로도가 감소합니다. 이 감소된 피로도는 다음날 일괄적으로 5가 회복이 되며 21시, 9시에 이용 가능한 심야 식당을 통해 3명에게 30 가까이 회복을 할 수가 있죠. 스토리의 진행은 말 그대로 미연시를 보는 듯한 형태로 진행이 되며 전투는 일반적인 액션 RPG류 게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엔딩이 존재하고 있으며 엔딩을 보고 나면 다른 루트에 대한 힌트 또한 제공이 됩니다. 이 캐릭터, 신기사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특징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인지 분류가 나누어져 있죠. 이 신기사들은 다른 게임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등급 또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급업을 통해 올릴 수가 있으며 일부 캐릭터는 이 성급을 올려야지 스킬이 해금이 되고 성급이 올라가면 기본적인 능력치 또한 향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성급에는 기본적으로 영혼 파편이라는 재료를 소모합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장비에 해당하는 보구, 가차나 순찰 등을 통해 입수가 가능하며 골드를 사용하여 강화도 할 수 있습니다. 합성을 통해 확률적으로 더 높은 등급의 보구를 획득하거나 전이를 통해 비밀 능력을 다른 장비에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하죠. 이 보구에는 코스트 개념이 존재하고 신기사들도 최대 코스트가 정해져 있어서 이 장비 선택 또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투에는 기본적으로 3명의 신기사를 파티로 구성하여 참가합니다. 속성에 따른 상성 관계 또한 존재하고 있죠. 자동 전투 기능이 있어서 자신의 신기사가 충분히 강력하다면 자동 전투로 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으로는 조작, 오른쪽으로 공격 및 스킬로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3인 파티의 경우 컨트롤할 캐릭터를 교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행동력 때문에 행동력이 부족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 기억전당, 시공난류, 자질시험 등으로 이러한 행동력이 없어도 부가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임 메뉴 중 하나인 포럼에서는 게임 스토리와 관련된 소식들을 접할 수가 있고요. 게임 내 중요한 단서나 힌트들 또한 오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것이 있다라면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가차 시스템, 이 백야관을 통해 가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은 58이라는 자원을 사용하게 되고요. 58 7개당 1개를 열어볼 수 있으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신기사, 조각 포함이고요. 보구 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장비인 보구와 캐릭터인 신기사가 같이 섞여 있으며 다른 게임과 다르게 연차의 개념이 없습니다. 연속 가차의 개념도 없고 이에 따른 보너스 보정치도 전혀 없습니다. 58은 퀘스트 보상 등으로 얻거나 과금으로 얻은 이 다이아를 58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획득합니다.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 게임에 대한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게 되면 호불호 취향이 갈리겠지만 단순 RPG가 아닌 타임루프를 사용한 다양한 엔딩과 이 미연시적 요소의 접목이 생각보다 좋은 편입니다.
스토리는 개인적으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진행 중 벌어지는 이런 반전 요소가 나름 연출적으로 괜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신기사들의 레벨은 플레이어 레벨을 따라 연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기사들의 레벨 작등엔 별도의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편리하긴 하네요. 단순하게 퀘스트 및 스토리 진행을 위한 전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순찰, 건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도 나름 복잡하긴 하지만 나름 신선했습니다. 멀티 엔딩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엔딩을 보기 위한 힌트 제공 및 스토리 진행에도 각종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쏠쏠하게 도움이 됩니다. 게임은 3D 모델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상위급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가 않고 부드럽게 잘 구현된 모델링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3인 파티 전투 중에서 한 명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있으면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몬스터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으로 특징과 약점 이러한 것들을 알려준다는 점 또한 상당히 도움이 되네요. 반면 단점들도 있습니다. 루트에 따른 난이도 차이가 현격하게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다른 이 원본 서버라고 할 수 있는 중고 서버 등을 통해 공략집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러한 공략집 등을 살펴보게 되면 루트에 따라 1말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빡빡한 일정이 강요되는 경우도 있는 등 이 루트별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신기사 육성은 성급과 이 보구의 레벨링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토리 진행함에 따라 자신의 캐릭터가 확연히 강해지는 느낌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특정 캐릭터에 우선적으로 장비를 투자하고 공을 들였을 경우에 바로 전투에 투입했을 경우 이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느낄 수가 있었지만 이 게임은 왠지 그러한 폭이 좀 적은 느낌이네요. 오히려 손을 대지 않은 신규 신기사를 투입했을 경우에 오히려 이쪽만 너무나 약하게만 느껴지게 됩니다. 난이도가 오르게 되면 자동 전투가 아닌 유저의 컨트롤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전투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회피나 가드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회피나 가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보스전 등에서 범위기를 피하는 것 정도 외에는 상대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라는 점이죠. 이로 인해 조금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는 케이스가 만들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투나 신기사의 육성보다는 스토리가 중점인 게임이지만 행동력의 제한이 너무 큽니다. 최대 행동력 누적은 240이 맥시멈이고 추가적으로 누적되는 분량을 아이템화해서 스톡을 할 수가 있긴 하지만 240을 모으는 것조차가 매우 힘들고요. 한 번 행동이 20씩 소모, 총 12번, 한 번에 1시간이 흘러간다는 계산을 생각해보면 행동력이 최대치라고 하더라도 게임 속 하루치 플레이가 고작입니다. 공략집 등을 이용하여 최적의 루트로 플레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에게도 답답할 수 있는 행동력 수치이며 회복도 한참이 걸리게 되는데 6분당 1 행동력, 240을 채우기 위해선 실제 시간 24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공략집 없이 스스로 루트를 파악해 나가는 유저라면 다양한 엔딩을 즐겨보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인 행동력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이 과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행동력 보충 아이템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과금으로 입수할 수가 없으며 오로지 퀘스트 보상으로만 제공이 되죠. 앞서서 장점 부분에는 부활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전투 중에 회피나 어그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보스전에서 아군이 사망했을 시 부활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통상 전투라면 전투와 전투 사이에 노려볼 수가 있겠지만 최종 전투 상황에서라면 사실상 부활의 기회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3D 모델링의 파티 전투까지 이루고 있지만 조작의 단순화보다도 이 타격감, 피격감이 매우 부족한 느낌입니다. 게임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액션 RPG에 기반에 뒀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AOS, 특히 모바일 AOS 게임의 엔진을 그대로 채용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뭔가 전투가 상당히 밋밋한 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자막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내용에 따른 캐릭터 대사는 일본어 보이스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나오고 있는 일본어 대사와 자막과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대사와 자막의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묘하게 신경이 쓰이게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영원한 7일의 도시 개인적인 리뷰와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즐겨본 건 아니었고요. 틈틈이 좀 해봤던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할 이야기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게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좀 많아서 내용을 쓰다 보니까 좀 많이 불어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나중에 또 좀 더 플레이를 해서 확실하게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면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을 만한 것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